F1은 도움말이라고 하고요.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엑셀 어디서든지 F1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Slowly kisses passing by the river. 자, 우리 컴활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 컴활 필기와 실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첫 강의고요. 2급 실기 목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단원은 기본 작업입니다. 기본 작업은 총 20점 배점으로 데이터 입력에서 5점, 셀 서식에서 10점,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5점으로 랜덤하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계산 작업이 중요하죠. 별 3개. 자, 총 40점 배점이고 각 8점으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입니다. 난이도는 쉽고요. 10점짜리 문제가 2문제 랜덤으로 출제가 됩니다. 기타 작업은 매크로 10점, 차트 10점으로 총 20점 배점이고요. 오늘은 데이터 입력과 셀 서식 총 15점어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엑셀의 기본 화면 구성을 알고 있다. 엑셀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 구성을 쌤이랑 배워볼 거고요. 데이터를 입력하고 셀 서식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꾸미는 작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별 5개 중 2개고요. 출제 비중은 100%로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엑셀 화면 구성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네모친 부분 있죠? 지오쌤 컴활 2급 실기 1강이라고 나온 부분이 이제 저장되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엑셀 파일 이름입니다.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3.5 플로피 디스크 모양이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S고요. 세이브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컨트롤 Z입니다. 뒤로 가기고요. 클릭해 주셔도 되고 단축키로 컨트롤 Z를 눌러 주셔도 됩니다. 작업하다가 표가 날아갔거나 데이터가 삭제됐을 때, 실수했을 때 컨트롤 Z로 다시 되돌리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그 밑에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여기를 파일 탭, 홈 탭, 삽입 탭, 무슨 탭이라고 읽을 거고요. 그 다음 아래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시트라고 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슬라이드 개념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단축키는 Shift 플러스 F11 눌러주시면 새 시트 삽입이 됩니다. 혹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셔도 되겠고요. 자, 다음은 여기 보시면은 확대랑 축소입니다. 여기서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보통 엑셀 시트에 커서 두신 상태에서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휠 있죠? 공을 굴려가지고 위로 굴리면은 확대, 아래로 굴리면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맞게끔 배율을 잘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한글이나 워드처럼 A4 용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엑셀은 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A, B, C, D 이렇게 수평, 문자 부분을 열이라고 하고요. 1, 2, 3, 4, 5, 6, 7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수직, 숫자 부분을 행이라고 합니다. 열과 행이 교차하는 부분을 셀이라고 하고요. 읽을 때는 열부터 C의 3셀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그렇죠. B의 3셀이 되겠죠. 데이터 입력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마이너스 5점이 감점이 되니까 타자가 많이 느리신 분들은 다른 것부터 다 풀고 남은 시간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마우스로 또 그 밑에 걸 클릭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칸이 이동을 합니다. 다음 데이터 입력 후에 왼쪽에 있는 탭 있죠. 탭 키를 눌러주시면은 오른쪽 옆으로 칸 이동하니까 알아두시고요. 혹은 방향키 이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우스 같다 키보드 같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연습하시고요. 타자 너무 느리신 분들은 한컴 타자 연습 하루에 30분씩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이렇게 왼쪽 정렬이 되어 있고요. 텍스트 형식은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0이 생략이 될 때가 있어요. 입력하실 때 숫자 형식일 때 그렇거든요. 그때는 맨 앞에 작은 따옴표를 먼저 입력 후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공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력했을 때는 오른쪽 정렬 숫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0이 표시가 되지 않음. 첫 번째 0을 입력하고 싶다면 텍스트 형식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입력하고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정렬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0이 잘 표시가 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 데이터를 꾸며주는 작업이 셀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표시 형식, 맞춤, 뭐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이런 거, 그다음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탭이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1입니다. 혹은 내가 꾸미고 싶은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시면은 셀 서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셀 서식 문제는 풀이 전에 이렇게 데이터가 미리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풀이를 다 하면은 이렇게 꾸며주는 작업. 요게 2점짜리 문제가 총 5문제가 출제가 돼서 10점 배점입니다. 자, 엑셀에서 사용하는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를 쌤이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는 다시 뒤로 와서 이 표시 형식 탭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면 사용자 지정이라는 뜻은 내가 직접 만들어 주겠다. 뭘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0.00, 뭐 샵, 뭐 하이픈, 골뱅이 등등 있죠. 이런 특수 기호를 이용해서 내가 형식을 직접 꾸며주겠다입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표시 형식은 숫자 코드죠. 샵 0이 있습니다. 샵이랑 0은 둘 다 숫자를 표시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만약에 0이 나왔을 때 0은 아예 공백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샵이고요. 0이라는 숫자를 표시하고 싶어. 자릿수가 필수예요. 그럴 때는 이제 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를.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예제를 2581을 입력했을 때 이제 셀에다가 2581을 입력하고요. 서식을 샵 명으로 했어요. 명이라는 텍스트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감싸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숫자가 2581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명이 붙어서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2581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서식을 이번에 샵 명이 아니라 0이라는 코드를 입력하시면은 똑같이 2581 명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결과값이. 자, 차이는 여기서 나오죠. 0일 때 둘 다 0을 입력한 다음에 서식을 샵 개라고 했고 하나는 그 다음에 여기는 0개라고 했어요. 그때 쌤이 아까 뭐라고 했죠? 샵일 때는 자릿수가 선택이기 때문에 0이 공백, 공란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개만 보이죠. 근데 내가 0을 표시하고 싶어. 필수야 이렇게 자릿수가. 그럴 때는 0개라고 입력했을 때 0이라는 숫자가 보여지는 게 요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4.5 이런 소수 자릿수로 입력했을 때 샵은 샵이라고 입력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4.5 뒤에 자릿수가 생략이 되고요. 근데 이제 4.5 하고 내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필수로 표시하고 싶어. 0.00이라고 표시하거나 혹은 샵.00이라고 표시하면은 이렇게 두 번째 자릿수까지 4.50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골뱅이입니다. 골뱅이는 텍스트를 표시하는 코드고요. 예를 들어서 지우야 라고 입력을 했을 때 골뱅이 안녕이라고 하면은 그 셀에 원래 적혀져 있던 지우야가 출력이 되고 그 뒤에 안녕까지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게 표시 형식이고요. 다음 표시 형식 한번 봐볼게요. 자, 다음은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은 양수, 음수, 0, 텍스트 서식 순서를 외워주셔야 돼요. 세미콜론을 쓰시게 되면 구역이 나눠지죠.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역이 설정되는데요. 첫 번째 구역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양수로. 두 번째 구역은 음수, 세 번째 구역은 0, 네 번째 구역은 텍스트 서식으로. 자, 값을 이렇게 42, -3, 0, 안녕이라고 입력했을 때 내가 이 숫자들을 하나하나씩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됩니다. 서식을 설정해 놓으면. 글꼴 색상을 입력하실 때는 보기와 같이 대괄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대괄호 녹색, 대괄호 닫고
첫 번째 구역은 뭐였죠? 양수였죠. 양수는 뭘로 하겠다? 녹색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역은 뭐였어요? 빨강. 두 번째 구역은 음수였죠. 그럼 음수가 나오는 이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역이 뭐였죠? 세 번째 구역은 0을 어떻게 표시할 건지예요. 그래서 하이픈으로 표시하겠다 0이 나오면 회계 형식처럼 이렇게 0이 하이픈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구역은 텍스트였죠. 그래서 파랑. 네 번째 구역은 파랑. 그래서 안녕이라고 입력하면은 저절로 글꼴 색상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쉼표입니다. 쉼표는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쓸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샵, 샵. 그러면은 25,810 그냥 내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생각 안 하고 입력했을 때 저절로 엑셀에서 표시될 때 또 인쇄됐을 때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샵하고 컴마입니다. 그럼 535,200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천 단위만큼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35라고 표시가 됩니다. 뭐 표 같은 거 만들 때 단위를 1000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거 할 때 사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 아까 설명드렸던 대괄호네요. 글꼴색 입력 혹은 조건 입력 시에도 사용을 하는데요. 는 1일 경우에는 체크라는 단어로 나오게 해주세요. 0일 때는 오류라는 단어로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을 입력했더니 체크로, 0을 입력했더니 오류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머리가 점점 아파올 거예요.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점점 하나씩 배워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표시 형식은 날짜입니다. 날짜는 되게 쉬워요. 다 약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Y는 연도, M은 월, D는 데이의 약자죠. 1, A는 요일이고요. 만약에 2025년 9월 5일을 표시했을 때 자, 서식 한번 봐볼게요. Y는 두 개밖에 없어요. Y를 두 개 쓰거나 네 개 쓰거나. 그럼 우리 보통 연도를 어떻게 표시해요? 25 혹은 2025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월이랑 일인데요. 월이랑 일은 총 4개입니다. 한 개를 쓸 때는 09월이에요. 그러면 0을 생략하고 그냥 9라고 나오고요. 두 개를 사용할 때는 0까지 붙여서 표시가 되죠. 일자는 051일 때 D 입력하면 그냥 숫자 5로, D를 두 개 입력하면 05로 표시가 됩니다. 자, M을 3개 입력하시게 되면은 September의 약자로 표시가 되고요. 0으로 표시가 됩니다. M을 4개 입력하시면은 약자가 아닌 September까지 표시가 되죠. 1도 마찬가지예요. DDD 입력하시면은 만약에 금요일이면 FRI까지만, D를 4개 입력하시면은 생략되지 않고 프라이데이 다 표시가 되죠. 근데 나는 요일을 우리 한국어로 표시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A를 3개 입력하시면 금, A를 4개 입력하시면 금요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날짜는 좀 쉽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에서 아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0이랑 널이랑 차이가 뭐지? 막 하잖아요. 널이 뭐죠? 비어있음 이런 뜻인데 0은 휴지는 다 쓰긴 썼는데 이렇게 심지가 남아있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널은 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0일 때 비어있음. 정리해 두시고요. 자, 퀴즈 한번 갈게요. 판매량의 데이터를 표시 형식 중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코드를 써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천 단위 구분 기호 뭐였죠? 샵, 샵이었어요. 뒤에 원을 붙여서 표시 외와 같이 만드세요. 판매량이 48,500일 때 48,5001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문이 하나 있어요. 0일 때 0이 표시되고 01으로 해주세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샵, 샵은 천 단위 구분 기호이긴 한데 0일 때 0이 표시되지 않고 그냥 1으로 나올 거예요. 0일 때 0이 표시되도록 할 때는 이렇게 샵, 샵 0, 1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 데이터의 출고 날짜
9월 15일을 2020년 09월 15일 그리고 소가로까지 해서 금요일로 작성하시오. 값을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되거든요. 날짜 입력할 때도 되게 빠르게 그냥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서식을 바꿔주면 내가 원하는 서식으로 바로 꾸며주니까 이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을 알아두면은 업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자,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서식을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연도가 4개 다 나와 있으니까 YYYY년 그냥 9월이 아니라 09월이니까 MM월 15일 뭐 15일 25일은 D1 해도 똑같고요. DD1 해도 똑같습니다. 뭐 05일일 때나 다르지. 어쨌든 월이랑 같이 맞춰줄 거니까 DD1 하시면 되겠고요. 소가로 하고 금요일 한글로 표시가 됐네요. 요일을 한글로 표시하고 싶을 때는 영어 A였죠. A를 3개 입력하면은 그냥 금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A를 4개 입력해야 금요일까지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예제 한번 풀어보면서 좀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작업의 섹션 1 데이터 입력과 섹션 2 셀 서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데이터 입력 1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요걸 보고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엑셀 1강 열어주시고요. 타자 빠르신 분들은 유리하겠죠? 처음이니만큼 1번 문제만 선생님도 직접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에 최대한 손이 가지 않고 이렇게 입력하고요. 엔터 쳐서 이렇게 아래로 내린 다음에 바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는 마우스에 또 손 가지 마시고 방향키를 이용해 가지고 항상 손은 키보드에 붙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문 날짜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세요. 타자 빠르신 분들은 유리하겠죠? 핸드폰 번호도 입력을 해주시고 가끔가다 영문도 나와요. 한글 연습이 다 되신 분들은 영어도 잘 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자 느리신 분들은 1번 문제 5점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점수는 많이 주지 않아요. 왜냐면 틀릴 확률도 많고 오타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배점이 높은 것들을 먼저 풀이해 주시고 가장 마지막에 풀이합니다. 타자 느리신 분들은. 이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2019년도까지인가 조금 틀리면 마이너스 0.02점 해가지고 점수를 다 줬었는데 이제 조금만 틀려도 전체 마이너스 5점 처리가 됩니다. 부분 점수가 사라졌어요. 자, 빨리 입력할게요. 쉼표도 직접 입력해주세요. 50 쉼표 0001 이런 식으로 다 입력하면은 끝. 다음 문제 풀이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5점 득점 되고요. 데이터 입력 1 정답 시트 눌러가지고 정답이랑 이렇게 맞는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이랑 3번은 숙제로 내드리고요. 셀 서식 1시트 열어주세요. 셀 서식 문제는 10점 배점이고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고 각 2점으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요건 사용자 지정 서식이 잘 안 이어졌을 거예요. 여기 이론 보시면서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셀 서식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요거는 문제 지문 읽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풀이해본 경험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A3셀부터 I3셀 영역은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크기는 16, 글꼴은 도둔,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을 해주세요. 자, A3 땡땡 요 콜론 표시는 뭐뭐부터 뭐뭐까지였죠. A3셀부터 I의 3셀까지 요 서식을 지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A의 3셀부터 I의 3셀 영역까지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홈탭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글꼴이나 글꼴 그룹 있죠. 그리고 맞춤, 표시 형식 등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컨트롤 1 단축키 혹은 마우스 오른쪽에 셀 서식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도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다 있어요. 어느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셀 서식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차이점 뭐냐면 이 홈탭에는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넣어놨기 때문에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셀 서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그냥 홈탭에서 빠르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보여드릴게요. 글꼴은 도둠으로 해달라고 했고요. 이렇게 다 찾지 말고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저절로 찾아주니까 굵게, 크기는 16pt. 그 다음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같은 경우에는 셀을 합쳐주는 거죠. 병합이라는 거는 셀 병합 체크하고 가로에서 가운데, 세로에서 가운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한 번에 적용이 되고요. 2점이 득점됩니다. 자, 여기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홈탭에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컨트롤 Z로 뒤로 가게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다 커서 찍고요. 도둠. 그 다음에 굵게 눌러주시고, 요게 굵게예요. 크기는 16. 엔터 치면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여기 있어요.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 세로에서도 가운데 맞춤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요게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로에서 가운데 맞춤이고요. 이게 위쪽 정렬, 아래쪽 정렬, 세로에서 가운데 맞춤입니다. 두 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저렇게 풀어도 둘 다 득점되고요.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A 4셀부터 A 6셀, B의 4셀부터 B의 6셀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하고요. 배경을 녹색으로 적용하시오. 또 C의 4셀부터 I 4셀 영역은 음영색을, 이제 셀 배경색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셀 음영색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요거는 채우기입니다. 채우기. 녹색으로 적용을 다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에 해줄게요. A 4셀부터 A 6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있죠. 여기 클릭하고요. B 4셀부터 B 6셀 이렇게 클릭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지 말고 블럭 잡고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다른 셀을 중복해서 선택할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또 드래그를 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면 한 번에 적용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셀 음영색도 지금 두 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채우기입니다. 페인트 칠 모양인데요. 화살표 버튼 눌러서 시험 문제는 거의 다 표준색에서 나와요. 표준색에서 마우스를 대보시면 이렇게 녹색이라고 나옵니다. 자, 마우스 대보고 녹색인지 연두색인지 연한 녹색인지 체크하시고요. 연한 녹색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 초록 클릭을 해주시면 끝. 셀 서식에서 할 때는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셀 서식 들어간 다음에 여기 채우기에서 초록색 해주시면 됩니다. 셀 서식은 마우스 대도 무슨 색인지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채우기는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의 4셀부터 I의 4셀, 즉 필드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녹색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2점이 득점돼서 총 4점이 득점됐고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거 보니까 표시 형식에 관한 문제네요. G의 5셀부터 G의 13셀 영역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표시에는 94.2이면 94.2로 나오게끔 해달라고 합니다. 자, G의 5셀은 여기서부터 여기네요. 요거를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자,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셀 서식 혹은 컨트롤 플러스 1 단축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 서식 단어는 별거 없어요.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문제가 나오고 우리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외웠던 코드 있죠. 요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외워주시면 쉽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란 말은 없었으니까 자, 숫자에서 소수 자릿수를 한 개로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은 일정한 서식을 유지한 데이터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2점 득점. 그래서 뭐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은 요거는 쉽죠. 성적열에서 데이터가 D인 행에 최하위라는 메모를 삽입하고, 자, 메모 삽입하는 거. 자, 4번 문제 별표 한번 칠게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를 지정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하시오.
자, 그럼 성적에서 D인 건 뭐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I의 굿셀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자, 메모는 외웁니다. 메모는 뭐라고 외우냐? 다 마우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외웁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메모 삽입 있어요. 365 버전이신 분들은 메모 삽입 2개가 있을 건데 2개 다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런 화면 나오는 메모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컴퓨터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지워주시고 최하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치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우리가 엑셀 셀 데이터 칠 때 엔터를 치는 습관이 있어서 엔터 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메모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메모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맞춤 탭에 자동 크기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곳을 클릭하면은 메모가 숨겨져요. 기본적으로 마우스를 이쪽으로 가져가야 메모가 생깁니다. 이렇게 빨간색 오른쪽에 테두리 있죠, 이게 메모가 있다라는 표시인데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메모 표시 숨기기. 메모는 다 어디에 있다?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버튼에 있다. 자,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하시면 항상 표시가 됩니다. 자, 제가 왜 엔터 치지 말라 했냐면 자동 크기는 딱 맞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어이없게 마이너스 2점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메모 문제 푸실 때 실수하는 것 중 하나.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 하실 필요 없이 클릭된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바 한번 지워주고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 크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틀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서 지금 글을 치고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우클릭을 하시면 똑같이 메모 서식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면 맞춤 탭이 없어요. 이거 자주 틀리는 거 하나. 그래서 메모 전체적인 서식을 변경할 땐 어떻게 하냐. 지금 글꼴이 선택된 상태가 아니라 메모 겉에 부분 있죠. 메모 겉에 부분에다 마우스를 이렇게 대시면은 검정색 십자가 표시 모양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클릭하면은 메모가 선택이 돼요. 메모가 온전하게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메모 서식을 들어가면은 맞춤 탭이 있어요. 뭐 여백이나 이런 거 다 있는데, 자, 자동 크기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요 모양 만들어주시면 2점이 득점됩니다. 5번 A3셀부터 I13셀 영역을 모든 테두리, 자, 테두리가 나왔네요. 이번엔 지정하고 제목셀 기말고사 시험 점수 현황 앞 뒤에 특수문자 별표를 삽입하시오. 테두리는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엑셀은 이렇게 회색 선이 다 돼 있잖아요. 이게 파일 탭에 인쇄 눌러보시면 사실 선이 없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테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삽입 탭에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했던 반면에 엑셀에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다 입력한 다음에 테두리만 씌워주면 돼요. A의 3셀부터 I의 3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블럭 잡은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1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테두리 들어갑니다. 테두리의 선은 기본 선으로 되어 있고요. 위의 선, 가운데, 아래,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6개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은 모든 테두리가 됩니다. 요거는 대각선이고요. X표 만들 때 쓰는 거. 혹은 윤곽선 한번 눌러주고 안쪽 한번 눌러주면 모든 테두리가 돼요. 6번 눌러줄 필요 없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테두리 완성. 셀을 편집할 때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혹은 F2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미음 한자 키 8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뒤에도 미음 한자 키 8번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서 마우스로 그냥 별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를 다시 없앤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모든 테두리는 자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홈 탭에 있습니다. 홈 탭에 아까 글꼴살 옆에 채우기 옆에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셔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은 끝. 근데 여기는 자주 사용하는 것만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테두리 같은 경우에 막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기 B의 4셀부터 B 6셀 부분을 X표를 쳐달라고. X표는 여기 셀 서식에 있습니다. 테두리에서 요거를 한번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 X표가 생깁니다. 자주 사용하는 거는 홈탭에 있으니까 홈탭에서 풀어주시고, 셀 서식에만 있는 거는 문제를 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습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 풀이하셨으면 10점 득점이 됐고요. 셀 서식 정답 시트 눌러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 서식은 중요하니까 2번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멈춘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이해 보시고 영상 재생하면서 한 번 더 보셔도 되고요.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직접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셀 서식 ECT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해 주세요. A3셀부터 H3셀 영역은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궁서 크기 24 글꼴 스타일은 이중 밑줄을 해달라고 했고요. 배경은 빨강으로 지정하시오. 자, 엑셀에서 셀 서식 ECT 클릭해 줍니다. 쌤이랑 같은 화면 나왔으면은 이제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3셀부터 H 3셀까지 범위를 잡아 주시고요. 컨트롤 플러스 1 맞춤 탭에 셀 병합 후 가로에서 가운데 세로에서 가운데 맞춤 해 주시고 글꼴 탭으로 넘어갑니다. 글꼴은 궁서 직접 입력해 주시고 한번 클릭해 주시면 편하죠. 자, 크기는 24. 자, 밑줄은 이중실선으로 여기 있습니다. 이중실선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배경색 혹은 셀 음영색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채우기였죠. 자, 채우기 들어가서 표준색의 빨강을 클릭해 줍니다. 두 번째 거예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끝. 2점 득점 됐고요. A3셀부터 H12셀 영역의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A4셀부터 H4셀 영역의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A의 3셀부터 H12셀. 자, 모든 테두리 나왔어. 모든 테두리는 컨트롤 1에 테두리 가서 이거 하나씩 누르면은 느리다 그랬죠. 모든 테두리는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홈탭에 있습니다. 자, 홈탭에 화살표 클릭하셔서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해달라고 했어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런 경우에 원래 적용이 되어 있는데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걸로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어떤 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 어떤 건 가운데 정렬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운데 맞춤을 클릭했을 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예 다 풀어놓고 가운데 맞춤을 안전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4셀부터 H4셀 필드 부분은 좀 더 잘 보이게 굵게를 해달라고 합니다. 굵게는 글꼴 그룹에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E의 5셀부터 E의 12셀과 G의 5셀부터 G의 12셀 영역은 쉼표 스타일로 지정하고, 쉼표 스타일이란 거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말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 소수 첫째 자리 해봤죠? 표시 형식에 있습니다. 쉼표 스타일을 지정해주고, H4셀부터 H12셀 영역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등이 추가되어 표시되도록 하시오. 예를 들어서 숫자 2만 입력해도 이 등이라고 나오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2의 5셀부터 2의 12셀과 G의 5셀부터 G의 12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잡아주면은 한 번에 적용이 가능하죠. 자,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어요. 이 표시 형식 그룹에 요거 있죠, 쉼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자, 근데 이렇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이런 경우에는 없애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열 너비 있죠. 열 너비가 이렇게 작은 경우에 샵샵샵샵이라고 오류 값이 뜹니다. 이 오류 값은 열 너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오류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E와 F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넓혀 주실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굳이 열 너비에 대해서 안 나와도 보기 좋게 이렇게 넓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요 가격 부분과 총 판매액 부분을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용했고요. 다음은 H5셀부터 H12셀 부분에서 순이죠. 이거는 등을 붙여서 표시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숫자를 표시하는 거는 샵이고요. 뒤에 등이라고 한글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실제 입력 값은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아이고 이거 함수로 돼 있네. 함수로 만들어놨네. 함수 아닐 때 보여드릴게요. 그냥 7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 7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실무하실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입력할 수 있죠. 7, 6, 5, 4, 8, 3. 근데 이제 다 입력했더니 상사가 바꿔달래. 이렇게 표시하지 말래. 7위, 6위, 5위 이렇게 표시해달래. 그러면 바로 그냥 컨트롤 사용자 지정에 데이터가 얼마나 되든 샵 위 혹은 큰 따옴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이러면 내가 블럭 씌운 데는 저절로 한 번에 서식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시 등으로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또 2점이 득점이 됐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A4셀부터 BA12셀 영역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해 주고요.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DA5셀부터 DA11셀 영역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요렇게 표시 이와 같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날짜를 11월 15일 그리고 요일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소가로랑 같이. 자, 그럼 우리 PPT에서 배웠죠? 써먹을 때가 왔네요. BA4셀부터 BA12셀까지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여기가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이름을 제품명 엔터 쳐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 모르고 제품명인데 뭐 이렇게 오타를 쳐버렸어요. 다시 제품명으로 이렇게 또 바꿔서 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바뀌어요. 그럴 경우에는 수식 탭에 이름 관리자를 들어가면은 중복되어서 오답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수했던 거는 클릭해서 삭제를 해주시고 이제 정답 입력한 건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수하면 어떻게? 수식 탭에 이름 관리자를 눌러서 삭제해 준다. 자, 다음은 뒤에 5셀부터 뒤에 12셀까지 요거를 사용자 지정 이용해 가지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연도는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mmol dd1 수가로 열고 A는 수요일 때 수라고 표시가 됩니다. A가 4개일 때 수, 요일까지 표시가 됐었죠. 자, 문제에서는 수까지만 표시해 달라고 합니다. A를 3개 입력하고 소가로 닫고 보기가 나와 있으니까 보기를 체크하시면서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 배웠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D와 E 사이에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은 살짝 내가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해두고 제출하면은 이렇게 제출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오답 처리가 될까? 대충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5셀부터 F12셀 영역을 복사하여 A15셀부터 A22셀 영역의 연산 더하기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시오. 이걸 처음 보면은 뭔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다양하니까 커말은 문제 많이 풀어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많은 유형의 문제를 경험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헷갈릴 만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이 이름을 정의하는 거를 다음에 나왔을 때 못 풀 것 같다. 별표해 놓고 이제 여기다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F5셀부터 여기죠. 입고 수량이랑 여기 재고가 있어요. 이 재고를 더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입고 수량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한 상태에서 A15셀부터 A22셀 영역을 블럭 잡아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어요.
다음에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 번 더 눌러줍니다. 붙여넣기에 더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입고 수량의 첫 번째 데이터와 14였죠. 14랑 여기 재고의 첫 번째 데이터 10이랑 더해서 붙여넣기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24로 변했죠. 그 아래도 쭉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하는 기능이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 안 풀어보면 몰라요. 내가 외워놓으면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셀 서식 단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고 또 한 번만 풀고 넘어가면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헷갈릴 만한 것들은 정리해서 시험 보러 가셔야 됩니다. 자, 셀 서식 이 정답 시트 클릭하셔가지고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숙제는 데이터 입력 2시트랑 3시트 안 풀었죠, 이거. 직접 입력해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1강 문제풀이까지 해봤는데요. 영상이 조금 빠르셨던 분들은 멈춰가지고 직접 해보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 작업의 데이터 입력과 셀 서식 총 15점어치였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텍스트 나누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